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리플과 관련해서 최근 소식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우리 리플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무료 채굴 코인하고 무료 에어드랍, 앱테크를 소개하는 유튜버인데요. 제가 이제 한 번씩은 가끔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한 번씩 분석해보면서 최근 근황을 알려드리려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생태계 확장, 뭐 리에이스 코인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좀 노력하려고 해서 한 번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캐시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코인, 그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인은 제가 또 보는 코인과 또 똑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코인이기도 하고, 과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사기당하는 좀 마음 아픈 뭐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리플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다른 분이, 어떤 분이 한번 며칠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리플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부터는 한번 리플을 좀 다뤄볼게요. 리플의 최신 소식, 그리고 향후에 리플이 얼마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제가 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용 지표로 활용만 하시고 투자는 본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리플 관련해서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권한을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데브스 활용하다 NFTS에서 가치를 토큰화하는 기술을 마스터하십시오. 파트너, 메인 테이블 앱,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에서 리플넷 글로벌 결제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그들의 성공 사례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이거 트위터에 나온 글들이에요. 3분기 XRP 시장 보고서에서 우리는 NFT 마니아에서 전례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최신 XRP 동향과 뉴스를 검토합니다. ODL 토큰화에 대한 성장 및 디파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거든요. 리플의 3분기 시장 보고서가 나왔어요. 3분기라고 하면요, 7, 8, 9월에 대한 이제 분기 보고서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거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서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리플은 좀 자체적으로 좀 발행을 해가지고 뭔가 투자자 홀더들과의 신뢰도 그렇고, 최근에 뭐 SEC 이제 소송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더 신뢰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많은 리플의 팬층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기별로 지금은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최대 실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 보고서 정말로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일단은 여기 내용 대략적으로 보시면 2020년 3분기 이후 리플넷을 통한 거래는 2배로 증가했으며, ODL 거래는 3분기에 네트워크 전체의 총 달러 거래량의 25%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 트레이딩 뷰에 나온 거예요. 트레이딩 뷰에 나온 거고, 참고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다 해서 예측한 이제 뭐 보고서 정도 될 건데요. 트레이딩 뷰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팩트 해가지고 스토캐스틱 RSI 강세장 동안 2주 차트에서 강세를 교차할 때 RSI 2주 차트에서 매우 과매도 1.5년 이상 추세선 이탈, 소송이 해결되고 거래소에 재상장되면 포모가 발생한다 해서 뒤처지지 마세요, 두려움을 사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판매 목표는 뭐 8.92, 그 다음에 뭐 14.28 목표 2. 그래서 이건 지금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8.92달러면 얼마일까요? 8.92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세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가격이랑은 약간 다른데, 일단은 뭐 만원을 얘기하네요. 만원, 1472원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리플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4위로 올라와 있고요. 일단 현재 뭐 차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제 하단보다 살짝 위에 있는 이제 중간쯤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 1320원이네요. 1320원이고요. 15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지금 이력들을 봤을 때는 7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아마 이쯤 뭐 사기를 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고, 또 쭉 보면 과거를 계속 보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한 달 단위로 보면요, 한 달 단위로 봤을 때는 최고점은 거의 뭐 한 4,800원, 4,900원. 아마 이쯤 물리신 분들이 사실 좀 암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리플 좀 소송만 아니었다면 지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8달러라고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뭐 어쨌든 보시면요, 이 차트로 보셨을 때는
지금 여기서 분석한 결과는 이래요. 분석한 결과는 뭐 1.5년 걸렸다고 하니까 봤을 때는 이제 2022년쯤에 해가지고 뭐 5달러가 좀 이제 8달러 뭐 이 정도 선까지도 5에서 8달러 정도 한 6,000원 정도 되겠죠. 한 6,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하지만 뭐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소송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여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시 다른 데도 재상장하고 한다면요. 근데 이건 행복회로일 뿐이고요. 어쨌든 좀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ODL은 2021년에 기록적인 성장과 견인을 목격합니다 해가지고 이건 리플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고요.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 ODL. 자, ODL이라는 거는 리플 사용 송금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여튼 주문형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고객은 사전 자금을 지원하는 계정이나 결제하는데 며칠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오류가 발생하는 번거로운 거래은행 관계없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전 세계로 즉시 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리플이 송금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단 이제 안 좋은 점은 아닐 거예요. 왜 스태그네이션 플래그 있죠? 그 주소를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고 또 지갑 주소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 두 번 입력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안과 관계돼 있기도 하고 직결돼 있기도 하고 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뭐 보고서라고 이제 하는 개념인데요. ODL 고객은 지불 요구사항을 위해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액세스할 수 있고 ODL 거래는 전분기 대비 13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30%는 뭐 2배 이상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죠? 전분기면 4에서 6월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사실 뭐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비례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리고 달러 거래량이 25%를 차지했고 국제 ODL 볼륨은 작년 3분기 이후 25배 이상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급증을 했다 해서 ODL 볼륨 증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실제로 2020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고객 5명 중 3명은 비즈니스의 XRP, 리플 기반 결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이제 ODL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리플 넷이라는 걸 구축하기 시작했죠. 강력한 글로벌 지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송금을 넘어 리플넷 사용 사례 확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연성을 높이기에 오늘날 ODL 고객은 암호화폐 지갑이나 로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국경 간 지불을 위해 XRP를 직접 보낼 수 있다 해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인센티브 폭로 성공적인 다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닭과 계란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리플은 초기 고객을 유치하고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시작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투명했다. 이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페이팔 및 뭐 벤모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회사에서 배포한 전략이다 해서 19년 이후에 90% 이상 이제 감소했다고 됩니다. 고객에게 지급되는 볼륨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 현재까지 최고의 분기를 경험했으며 우리는 4분기에 이를 능가할 예정이다 해서 ODL은 2020년 3분기에 세계 시장과 비교하여 20개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분기에 우리는 SBI를 통해 일본에서 첫 ODL 배포를 발표했으며 이번 주 초중동에서 첫 ODL 배포를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 고객에게 ODL 이점을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DL 볼륨 인센티브 비용은 확실히 감소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보고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투명성과 정기적 업데이트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 XRP 시장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한 번씩 리플 사이트 들어가서 이 시장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NFT 열풍은 더 많은 플레이어가 공간에 들어감에 따라 계속되었다라고 돼 있고요. 이더리움은 대부분의 NFT 발행 및 거래가 이더리움과 통합된 플랫폼에서 또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열풍의 주요 수혜자였다라고 돼 있고요. 오픈시아는 정기적으로 일일 거래량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주요 NFT 장소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더리움은 모든 체인에서 잠긴 총 가치 고정 VTL의 9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레드거 또한 엑스펑크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이름을 까먹었어요. 에스더테스 및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가 출시되어 낮은 거래 비용과 높은 확장성을 활용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뭐 솔라나, 뭐 테라 같은 뭐 이더킬러 해가지고 뭐 이런 데가 완전히 좋았다. 폴리곤 이런 것도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21년 3분기에는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이
정점에 이르르면서 디지털 가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규제 감독 강화해서 SEC 의장 게리 젠슬러의 뭐 공개 논평은 계속해서 그의 관점에서 암호화 산업이 와일드 웨스트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기관이 집행을 통해 규제 정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도로 규칙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을 반대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고 준비금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폭발적인 시가총액 증가로 규제 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전례 없는 소송에 대한 업데이트는 보시죠. 8월 31일 사건과 관련된 문서 교환 및 증언을 포함한 정보 교환의 공식 프로세스인 사실 발견 단계를 완료하여 이종표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건은 현재 전문가가 발굴 단계에 있으며 양측은 사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를 교환한다 라고 돼 있고 SEC의 연장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법원은 2022년 1월 중순까지 전문가 발견을 완료토록 명령하였다. 법적 절차가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리플은 이제 가능한 빨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계속 추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례 없는 주문형 유동성 ODL 형장해서 XRP를 활용해서 사전 자금 조달을 없애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다양한 글로벌 고객의 자본을 사상 최고의 분기로 활용하는 ODL의 상당한 성장과 견인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고 SBI 레밋과 같은 레거시 고객은 한때 법정화폐 전용 결제 리플넷을 이용해서 ODL을 켜서 선입금 계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뭐 유동성이 향상되고 시장이 계속 성숙함에 따라 이 제품은 재무 운영을 관리하려는 고객에게 바람직한 대규모 지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3분기에는 ODL 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25%를 차지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XRP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491.74M에서 이전 분기 157.92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따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판매 요약해서 ODL 이제 관련 매출이 확실히 분기로 비교했을 때는 한 130%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순 매수 금액이에요.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XRP 뭐 거래량에서 거래량을 볼 수 있어요. 글로벌 거래량 뭐 100만 달러, 그다음에 10억 달러 뭐 단위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판매가 이제 된 거,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부 날인 증서에서 이전 분기 공식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30억 XRP가 에스크로에서 해제되었다. 매월 10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의 XRP 레드저에 내장된 덱스는 최초의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이었다. 오늘날 덱스의 사용을 확대 타사 이니셔티브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 XRP 가격과 볼륨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분기별로 봤을 때는 2021년 7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볼륨이 좀 올라갔어요. 향후에 볼륨이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XRP를 활용하는 다른 매우 기대되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9월에 테스트 네트워크인 송버드를 출시한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기관 등급인 디파이 플랫폼인 플레이어.파이낸스다 라고 되어 있고요. 리플 X의 큰 NFT 움직임, 크리에이터 펀드 이렇게 되어 있고 리플은 이제 비용, 지속 가능성이라는 타고난 장점을 활용해서 XRP 레저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에 대한 새로운 사용 사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제작자 브랜드 및 시장을 지원하는 2억 5천만 달러의 제작자 기금을 선보였다. 이렇게 돼 있고 리플은 NFT 마켓플레이스 및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와 협력해서 XRP 레저와 뭐 통합해서 개발자에게 원활한 NFT 경험을 제공하고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고객이 NFT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분기에는 XRP 원장에서 총 8,880만 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639억 달러가 745억 개의 XRP를 통해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향후에 XRP가 굉장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제 개발자 다음과 같은 뭐 이걸 이정표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서 2021년 11월에는 리플 X는 XRP 레저 버전 1.8 릴리스에서
XRP 레저 뭐 메인넷의 연합 사이드체인 구현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에 이게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런 게 있다고 하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에 H1에서는 리플 X는 뭐 페더레이션된 사이드체인을 쉽게 생성, 시장 및 테스트하고 크로스체인 트랜잭션을 추적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리플은 계속해서 이런 성과,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과 보고서죠. 성과 보고서. 이런 계속 발전된 방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건 와일드 토네이도라고 있어요. 와일드 토네이도. 여기선 지금 리플 결제를 지원하고 있고, 빠른 거래 속도와 수수료를 이제 저렴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리플의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리플 서비스를 결제 서비스로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솔직히 좀 오래됐어요.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역사도 가장 오래된 뭐 코인 중에 하나죠. 가장 오래된은 아니고 오래된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성과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여기서 전년 대비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 그리고 ODL 거래, 자, ODL이 뭐라고 했죠? 제가 ODL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XRP 사용 송금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ODL 거래는 3분기에 네트워크 전체의 총 달러 거래량의 25% 뭐 증가했고, 그 다음에 SEC와의 소송, 뭐 이거는 어쨌든 2022년 1월 중순 이쯤 뭐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SEC에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DL 이전 분기 대비 130% 이상 증가를 했다. 뭐 이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리플넷을 통한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이제 이게 그 3분기 순매수가 4억 9,171만 달러죠. 4만 달러인 거예요? 아까 몇이었죠?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잠깐만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어디 갔어? 잠깐만요.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는 1억 5,792만. 확실히 비교해보면 한 130% 이상, 130%가 넘나요? 잠깐만, 이거 좀 비교를 해봅시다. 1억 5792 곱하기 130%죠? 이게 130%가 아니네. 한 2배 이상 늘었다. 볼 수 있죠? 2배가 아니죠. 2배보다 더 많이 하여튼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EC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뭔가 리플 자체의 그 기술력을 통해 그 뭐 대중적인 인기 및 여론에 대해서 여론 회복이죠. 여론에 대한 인식 회복. 이미 인식 회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SEC에서는 이게 실체 없는 코인이라고 뭔가 리플을 주장을 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술력들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전송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뭐 디파이,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뭐 여기 아까 트레이딩 뷰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제가 볼 땐 뭐 8달러, 뭐 8달러, 그 다음에 아까 14달러 등의 이야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2년 1월 중순에 이제 나올 이 SEC 소송 결과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의 상승은 결국 그 4분기 이 실적 플러스 2022년 1월 소송, SEC 소송이죠. SEC 소송과 연계지어서 확실히 지금 가격은 이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참고 지표로만 하십시오. 참고 지표로만 하시고,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업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단기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단기로 보면 몰라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11월 한 좀 걸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단기는 뭐 1000원대겠죠? 1000원대 중후반.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는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3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장기라고 표현 안 할게요. 한 뭐 반년 정도 봤을 때는 3000원 이상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참고 지표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미 뭐 차트 뭐 이런 걸로 분석하는 거는 트레이딩 뷰에서 트레이딩 뷰의 내용으로 대처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RSI 이제 크로스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쭉 해서 상승이 갈 가능성이 높고, 상승이 갔을 때는 이제 고점으로 보면은 이제 뭐 14.28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데, 충분히 8.92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지표들로 해서 봤을 때는 뭐 3,000원에서 5,000원 이상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는 본인들의 이제 개개인의 자유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리플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했을 때는 분명하게 장점이 있고, 대부분 과거에 우리가 이제 1세대 코인들 같은 경우에 1세대 코인들이 대부분 큰 상승들이 한 번씩은 있었어요. 하지만 몇 개 지금 소외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나 비트만 봐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와 비교해 볼 때는 아직 리플, 뭐 스텔라,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리플을 제가 다뤄드린 이유는 애증의 리플이에요. 과거에 저는 좀 그 사기를 당한 뭐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리플이 좀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거나 참고하실 때는 리플만큼 저는 뭐 좋은 코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리플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싶고, 뭐 여러분들 올해 제가 볼 때 이번 달은 모르겠어요. 이번 달은 어느 정도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지 싶은데, 이번 달까지는 조금 조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뭔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여튼 가격이 제가 볼 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금 가격보다는 상승해서 더 이상 앞자리가 1이 되는 경우를 보는 건 힘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